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. 어서 들어오시죠. 안녕하세요. 딩모니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라스베가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라스베가스.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도시죠.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수 있어도 이 라스베가스가 뭐가 유명한지는 정말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도박, 카지노 이런 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유명하죠. 라스베가스 관광청에 따르면요. 2022년 한 해 동안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방문객이 무려 3,880만 명이었대요.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 갔는데 이 동일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한 995만 명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라스베가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사실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, 카지노의 도시라고 불리기 이전에 원자폭탄의 도시라는 별명도 있었거든요. 왜 라스베가스는 이런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게 됐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.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라스베가스가 원자폭탄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진짜 라스베가스 근처에서 미국이 원자폭탄 실험을 했기 때문이에요. 한 1950년대에 주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. 한 도시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실제로 미국이 핵폭탄 실험을 꽤 자주 했습니다.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 라스베가스 도심에서도 원자폭탄이 터질 때 생기는 이 버섯 구름을 볼 수가 있었대요. 굉장히 독특한 광경이었겠죠. 그래가지고 또 이 라스베가스 관계자들이 이거를 잘 이용해서 관광 상품으로 핵폭탄 터지는 거를 구경하는 이 관광 상품도 내놓았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 라스베가스 도시의 역사를 알아볼까요? 사실 1931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라스베가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. 때는 1931년 라스베가스가 속해 있는 이 네바다주가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. 우리 네바다주는 이제 도박을 합법화하겠습니다. 네, 아주 쇼킹한 결단이었죠. 그래서 네바다주에 속해 있는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도박이 합법화가 됐어요. 그리고 딱 이때쯤에 당시 미국이 좀 대공황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실업 문제,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아예 개입을 좀 해가지고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많이 할 때예요. 근데 대표적으로 후버댐이라고 해서 아주 거대한 댐을 짓는 이 대공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. 참고로 후버댐은 이 영화 트랜스포머 1편에서도 나오는 미국의 아주 상징적인 건축물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후버댐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몰려왔는데요.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쉬러 오는 장소가 바로 라스베가스였어요. 후버댐이랑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가깝습니다. 차로 가면은 한 40분? 미국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. 자, 일단 라스베가스는 도박도 합법이 됐었고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거든요. 그러면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도시 라스베가스는 이 도박이 합법화가 되고 후버댐 건설 노동자들이 막 몰려오면서 점차 인기 있는 도시가 됐어요. 자, 그런데 사실 이 후버댐, 이 공사를 한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. 1931년에 짓기 시작해서 1936년 즈음에 완공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라스베가스에 활력을 넣어주고 있는 이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라스베가스에 놀러 잘 안 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상인들과 시 관계자들이 아주 거대한 축제를 기획을 합니다. 헬도라도 퀸이라는 축제인데 이 과거 서부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고 좀 흥이 넘치는 축제를 기획해서 열어요.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을 꽤 오래 붙잡아 두는데도 성공을 하죠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라스베가스가 좀 유흥의 도시로 주춤하나 했는데요. 이번에는 미 군부대가 라스베가스에 들어와 줍니다. 1941년 후반에 라스베가스 육군 공항이 완공이 돼요. 이때 한 1만 1천여 명의 장교 그리고 5천여 명의 조종사들, 훈련병들이 라스베가스에 들어오는 거죠. 그리고 이때부터 라스베가스에 좀 본격적으로 거대한 호텔들, 고급스러운 호텔들이 많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. 특히 이때는 미국의 마피아들의 역할이 좀 컸대요.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호텔이라고 볼 수 있는 플라밍고 호텔이라고 있거든요.
1박에 한 9만 원, 10만 원 정도 하는 가성비 호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1947년에 지어졌습니다.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고 이걸 지은 사람이 벅시 시걸이라는 마피아예요. 자, 뭐 이렇게 마피아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라스베가스는 계속해서 유흥의 도시, 뭐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도시가 되다가 1951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폭탄의 도시라는 별명도 얻게 돼요. 그래서 1951년부터 라스베가스 북서쪽 10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했고요. 1963년대부터는 지하에서 땅속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뭐 더는 이런 버섯구름 같은 거를 볼 수가 없었죠. 자, 그럼 오늘날로 다시 돌아와서 뭐 지금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로 남아 있어요. 하지만 워낙에 도박, 뭐 각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죄악의 도시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. 매년 1000명의 라스베가스 방문객들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. 이 중에 15%가 자살이라는 좀 안타까운 통계까지 있어요. 아무래도 이런 도박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겠죠. 글쎄요, 저는 예전부터 라스베가스를 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. 이런 또 도박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면 안 되나? 라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그럼 한때는 원자폭탄의 도시였던 라스베가스의 이야기였습니다. 끝! 네,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라스베가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사실 여기가 뭐 도박의 도시, 뭐 카지노 이런 것만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었지 또 이렇게 원자폭탄의 도시라는 별명도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.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?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